성격장애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여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주제 소개, 도입 사례, 성격장애의 특징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계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를 설명하기 전에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의붓아들 집착이 전 남편 원한대 고유정 경계성 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이 성격장애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석 달 전 4살 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일과 최근 친아들 양육권을 두고 가사소송을 벌여온 전 남편 강모 씨와의 갈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고유정이 잔혹한 살해사건을 벌이기에 앞서 그의 결혼생활과 심리상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 씨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면접 교섭 재판을 통해 친아들을 보러 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동안 고 씨 제주도 친정에서 조부모와 살았습니다. 고 씨는 강 씨와 2년 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고 씨는 이후 2017년 제주도 출신의 현 남편 A 씨와 결혼해 충북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A 씨는 제주도 친가에 살던 아들을 지난 2월 28일 청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흘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을 강 씨에게 맡기고 부담 없이 새 혼인관계를 이어가면 되는데 고 씨는 친자 양육권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의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 맡겨놨던 A씨 아들이 사망하면서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새로 시작한 결혼생활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방해물, 즉 숨진 의붓아들 때문이라는 고 씨의 왜곡된 생각에 제주도와 인연을 끊으려면 전 남편을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 씨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라며 석 달 전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의붓아들에 대한 병적 집착이 전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강력하고 불안정한 기분, 충동적인 행동, 포기에 대한 두려움, 일관성 없는 자아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이죠.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강렬한 관계 패턴, 왜곡된 자기 이미지, 극도의 감정과 충동을 포함합니다. 우울, 분노가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행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전체 장애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성격장애입니다. 이 성격장애는 전반적인 정서, 대인관계, 자아상이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이 불안정성은 종종 가족 및 직장생활, 장기계획, 개인의 정체성을 방해합니다. 이 정신병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장애는 성인의 2%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해나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시도, 또 자살과 같은 자해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정서적 불안전성, 정서적 조절장애, 사고 또는 인식의 방해 패턴, 지각적 왜곡, 충동적인 행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강렬하더라도 불안정한 관계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환경적, 신경학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가까운 친척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환경, 스트레스, 어린 시절의 외상, 유아 방치, 선천적 성적 확대에 대한 개별적 취약성이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 공격에 취약한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조절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이 심하면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납니다. 유전학 및 가족력 측면에서는 이 질환이 있는 부모 또는 형제는 발병 위험이 크다. 환경적,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어린 시절 외상, 학대, 방기, 언어 학대와 관련이 있다. 신경학적 요인으로서는 정서적인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활동이 높다. 증상 및 진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단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 지속되는 분노, 우울증 또는 불안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 공격, 자해,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의 왜곡과 자아감은 장기 목표, 경력 계획, 직업, 우정, 정체성, 가치관에서 빈번한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을 근본적으로 나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공허하며 부당하게 오해하거나 학대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들이 누군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있죠. 행동적 증상, 충동적인 행동,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관여, 포기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 분노 조절의 어려움, 격렬한 언쟁, 인위적 증상으로서는 의심, 환각과 환상, 편집증, 현실감 상실, 개인화, 심리 사회적 증상으로서는 만성적인 공허감, 만성적인 권태, 격렬한 기분 변화, 불안정한 자기 이미지, 자살 생각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성격 장애입니다. 다음의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러한 성격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상상적인 포기를 피하기 위해 대단하게 노력한다.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의 패턴, 불안정한 자기 이미지 또는 자아감과 같은 정체성 혼란,
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 두 영역, 즉 낭비, 성행위, 무모한 운전, 폭식, 반복적인 자살 행동, 신용 또는 위협, 자해 행동, 기분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 예를 들면 강렬한 일시적 불쾌감, 과민성 또는 불안감이 몇 시간 지속되며 며칠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성적 공허감, 부적절하고 강렬한 분노 또는 분노 조절의 어려움, 일시적 스트레스 관련 편집증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한 권장 치료에는 정신요법, 약물치료, 집단, 동료 및 가족 지원이 포함됩니다. 집단 및 개별 심리 요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됩니다. 특정 문제와 쇠약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종종 개별 환자가 나타내는 특정 증상에 따라 처방이 됩니다. 항우울제와 기분 안정제는 우울 및 불안정한 기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 행동치료, 정신화치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환자는 개인 치료사와 함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식별하고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법을 배웁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는 정서를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처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개별 또는 집단과 함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화 치료에서는 당시 생각과 느낌을 확인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배웁니다. 정신화는 타인의 행동이 어떤 감정,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상승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으로 상호 교류하는 의사소통이죠. 이것은 심리적 공유의 영역을 말합니다. 환자의 경험을 감지하고 상상하고 이해해주는 인정된 부모처럼 치료자는 환자의 경험을 정신화합니다. 이와 같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성격장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